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죠. 자료 조사하고 대본 쓰느라 많이 늦어졌습니다. 괜히,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여간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우리 시대의 영웅 신화, 스타워즈, 그리고 이 스타워즈란 영화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한 권의 책, 조셉 캠블 박사가 쓴 천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스타워즈는 떤 수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대의 신화 자체입니다. 실제로 조지 루카스는 전 세계 문화권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와 신화들을 묶어서 이 스타워즈를 만들었습니다. 조지 루카스가 이렇게 신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차용해서 영화까지 만들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 소개할 책이죠. 조셉 캠블 박사가 쓴 신화연구서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지 루카스는 이 책의 어떤 면에 그렇게 매료가 되었던 것일까요? 또 그렇게 신화를 차용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에 앞서 저는 먼저 신화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화란 무엇인가요? 예, 제가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 옛날에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 혹은 누가 지어낸지는 모르지만 구전된 이야기, 그러니까 옛날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옛날 이야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좀 이렇게 이런 분야에 관심이 좀 있으시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신화나 종교는 옛날에 어떤 부족의 리더, 추장이죠. 혹은 어떤 민족의 지도자, 그러니까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어떤 부족의 혹은 민족의 규율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위의 대답들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후련하지가 않은 점이 있지요. 그 이유는 위의 대답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요.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어느 특정 문화권에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신화나 종교라고 한다면은 왜 그 신화나 종교는 그 특정 문화권을 벗어난 다른 문화권의 민족들이 만들어낸 신화와 종교와 그렇게 유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것도 전혀 교류가 없었던 혹은 교류가 불가능했던 두 문화권, 두 민족 사이의 신화와 종교가 어떻게 그렇게 유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특히 종교나 어떤 신화, 그리고 옛날 이야기 같은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런 경험들 한 번쯤 해보셨지요? 제가 종교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어떤 전설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콩쥐 팥쥐 그리고 신데렐라 두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하죠.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밖에도 참 많아요. 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는 아더왕의 전설과 나바호 인디언의 신화가 똑같다는 그 예를 들더라고요. 유사하다는 예를.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신지요? 저도 사실 못합니다. 예, 공부가 모자라서. 하지만 이렇게 예, 무식한 저를 대신해서 뛰어난 학자, 석학들이 여러 대답을 내놨지요. 어, 그 중에서도 가장 낭만적이고 신비한 대답을 한 분 계시죠? 바로 그 낭만적인 분 바로 칼 구스타프 융 박사입니다. 융 박사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보편적이고 선천적인 정신적인 자료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집단 무의식이라고 정의했죠. 칼융 박사는 이런 집단 무의식의 자료들, 즉 원형들의 작용 결과 모든 인류가 보편적이고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신화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칼융 박사에 따르면 신화란 우리들이 인간들이 옛날 혹은 어떤 추장이나 어떤 뭐 민족의 지도자가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OS처럼 깔려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윈도우 사파리 예 어쨌든 예 신기하죠.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두 가지 질문이 생겼었어요.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혹은 누가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이 집단 무의식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준 걸까요? 혹은 어떻게 우린 이런 집단 무의식이라는 걸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집단 무의식은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요? 어,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다간 오늘 스타워즈 이야기 절대 못합니다. 예. 물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예, 근데 그래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좀 꺼려지는 게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다간 제가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추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좀 그런 거 원하지 않고요. 그러나 관심이 있으신 제 이 첫 번째 질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칼융 박사의 저작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 출판사에서 선집도 나와 있죠. 9권까지. 저도 예전에 굉장히 빠져서 읽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걸 읽어보시고 한번 계속 질문을 던져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집단 무의식, 우리 마음속에 이 원형들은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 사실 이 두 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단순화시켜서 단순 무식하게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칼융 박사에 따르면 이 집단 무의식은 우리들 인간들의 의식, 즉 자아죠. 이 자아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우리들 자아가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요. 특히 집단 무의식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혹은 우리 인간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가 균형을 잃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때론 종교, 그리고 예술, 혹은 우리들 꿈에서 어떤 뭐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신화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어떤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지혜의 말씀. 정말 낭만적이죠? 어, 하지만 칼융 박사와 조세 캠블 박사는 우리들 현대인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인류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어떤 합리적인 제도와 과학 기술 그리고 기계과학 문명에 어떤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칼융 박사는 이렇게 현대인들이 외면적인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균형을 잃고 자아의 성장을 멈추고 마음의 병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마음의 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믿음, 즉 오만이죠. 현대인들은 이런 오만함을 기반으로 심지어 한 인간의 가치까지도 객관적인 가치로 어, 환원하고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사회 제도들이 또 그렇죠.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걸로 한 사람을 재단하잖아요. 어떤 토익 점수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이를 통해 현대인들은 어떤 숭고한 존재가 아니라 단지 수단과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고 칼융 박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이렇게 수단과 도구로 격화된 인간에게 끊임없이 어떤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이런 강요와 희생이 인간에게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어,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과학도 더 이상 인간을 위해 봉사하지 않죠.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과학은 인간을 파괴하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이용되거나 혹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혹은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복제인간 이런 시도를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사회의 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칼융과 조세 캠블 박사는 우리들 현대인들이 다시 이 신화, 즉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계과학 문명과 합리성으로 치우친 우리들의 마음의 균형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현대 영웅이 짊어져야 할 과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죠. 즉 조지 루카스는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 지혜로운 말씀으로서의 신화에 매료되어서 스타워즈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즉 스타워즈란 영화는 기계 과학 문명에 치우친 현대인의 마음에 어떤 그 흐트러진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린 영웅 신화인 것입니다.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죠? 영화 스타워즈에서는 이런 마음의 균형을 포스의 균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이런 포스의 균형은 기계과학 문명의 결정체, 대량살상 무기, 데스스타죠. 이 데스스타를 이용해 전 우주를 지배하려는 제국군과 맞서 싸움으로써 이 마음의 이 균형이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 장치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가 다 생각을 하고 거기 대입을 시킨 거예요. 또한 제국군의 거의 중추적인 역할, 악당이죠. 악당 대장. 다스베이더가 어떤 생명체라기보다는 거의 기계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 따라서 우연이 아닙니다. 즉 이 다스베이더는 어떤 기계에 의존해서 그런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우리들 현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루크 스카이워커와 제다이 나이트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은 기계 과학 문명에 치우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포스의 균형, 즉 마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이 제국군 세력, 즉 다스베이더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좀 다르게 던져볼게요. 제가 앞에서 했던 질문은 우리가 마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들의 합리성의 결과물인 기계 문명을 타파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는 또 다른 치우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치우침이요. 어, 그 한 예로 여러분, 어, 과학적인 어떤 사고가 없고 이성과 합리성이 전무하진 않지만 어쨌든 없었던 중세 암흑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하죠. 이건 사람 완전히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 과학 문명을 탄생시킨 인류의 합리성과 이성은 분명히 인간의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하나의 균형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소인 것이죠. 이 이성과 합리성이란 것은 마치 다스베이더가 루크 스카이워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부자 관계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 스타워즈에서 루크 스카이워커는 다스베이더를 죽임으로써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스베이더와 화해함으로써 다스베이더를 다시 원래 선한 모습으로 되돌림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현대인들이 마음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선 이성과 합리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 원래 이성과 합리성이 있던 제자리에 갖다 놔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한 일부로서요. 그것을 전체로 극대화되었던 이성과 합리성을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야 우리의 마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화 스타워즈와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란 책이 우리들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요즘 새로 나온 스타워즈 에피소드 7하고 8은 좀 다르죠. 근데 깨어난 포스하고 라스트 제다이는 좀 확장되었죠. 기계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현재 어떤 자본주의 문제, 그리고 페미니즘 문제,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까지 신화에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어떤 신화로서 신화적인 장치에 어떤 편입시킨 것 같습니다. 실제로 라스트 제다이 에피소드 8에서 루크 스카이워커가 그 제다이들의 어떤 예언서 같은 걸 불태우잖아요. 어떤 경전 같은 거를 제다이 이런 장면이 예전에 도구마화된 스타워즈의 신화를 버리고 새롭게 숨쉬는 어떤 스타워즈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시도가 예. 여하간 스타워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스타워즈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사유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소개한 책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책에 되게 제가 오늘 이야기한 것 외에도 많은 그런 신화적인 사례 그리고 스타워즈에 대입할 수 있는 어떤 유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얘기했다가는 도무지 이 방송을 끝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어, 이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원래 이 방송이 무슨 제가 책 설명한 책을 완전히 무슨 독해한다는 방송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혹은 계기가 될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단 만족하려고 합니다. 어,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한 번쯤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들 책들을 읽어보시고 스타워즈를 깊게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이.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한 책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마지막 부분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이 책의 주제적인 부분이에요. 아울러 제가 영화 스타워즈의 주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책이 어디 있지? 네. 국내에선 이렇게 민음사에서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푸딩딩하죠?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고 이윤기 선생님께서 번역 출간하셨는데요. 네, 제가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돌아가셨죠? 이게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언젠가 만나겠죠? 과연? 예. 그러면 낭독해 보겠습니다. 감히 소명에 응하여 우리의 운명을 화해시켜야 하는 존재의 거처를 찾아내는 현대적 인간인 현대의 영웅은 자기가 속한 사회가 자만심과 공포와 자기 합리화된 탐욕과 신성의 이름으로 용서되는 오해의 허물을 스스로 벗어던지길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려서도 안 된다. 니체는 그날이 도래한 듯이 살라고 하고 있다. 창조적인 영웅을 이끌고 구원해야 하는 것은 사회가 아니다. 아니, 사회를 지키고 구원해야 할 사람이 바로 창조적 영웅이다.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가 결국은 영웅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신화가 되길,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신화 속에서 영웅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포스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또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